안녕하세요. 결혼은 현실이다의 수다입니다. 어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우리 이혼했어요를 봤는데 유일 커플의 은혼식 너무도 아름답고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은 부부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보는 내내 응원을 드렸고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말로 진심을 담아 응원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뿌듯했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부분들을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서도 일라이 씨와 지연수 부부분들이 제일 저는 아픈 손가락인데요. 제가 보면서도. 근데 모든 분들이 앞의 회를 보시면서 재결합이 가능하다 응원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편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편을 보고도 이 부부들이 재결합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왜 그랬냐면 그 정신과 상담을 하실 때, 부부 상담을 하실 때 그 의사분께서 핵심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연수 씨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고부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일라이 씨가 자라면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이야기들, 그게 전체적으로 상담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 부분만 보아도 정말로 재결합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좋아하는 부모님,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아내, 아들, 이렇게 있는데 양쪽이 서로 안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 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어떤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라이 씨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편에서 가장 가슴이 아팠던 장면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일라이 씨가 아버님께 문자를 받고 통화를 해요. 그런데 침대 쪽에서 걸어 나와서 계단에 앉아서 통화를 합니다. 굳이 침대 쪽에서 통화를 해도 되는데 왜 계단에 앉아서 통화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지연수 씨는 바로 아래서 식사를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일라이 씨께서 누군가 들었으면 하는 식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 중에 그 아버님께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모르시고 독립한다고 했을 때 응원하시는 부분과 손자에 대해서만 계속 물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에서도 전 며느리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끄셨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족의 회복을 응원하시기보다 부모님이라는 분이 가족의 회복, 아들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보다 손자의 관계의 끈을 놓지 마라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저는 좀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라이 씨가 독립을 하시기로, 가정을 분리하시기로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드리지만, 저는 그 이야기가 조금 물음표였거든요. 분명히 일라이 씨가 민수 엄마로서도 사랑하지만, 지연수 씨가 물었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도 사랑을 하냐라고 했을 때, 사랑한다고 저는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냥 민수 엄마로서 사랑한다고 요번 편에 아예 확고하게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일라이 씨가 조금은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영향을 받지 마시고 부모님이든 전 아내분이시든 어떤 영향을 받지 마시고 본인이 본인 마음에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선택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행복한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전 아내, 아들을 보다 본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양쪽의 영향을 많이 받지 마시고 본인이 중요한 선택 앞에서 본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가족의 회복을 원하는 방향을 원하는 건지 말씀 그대로 정말로 민수만을 위해서 이 한국에 왔는지만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통화를 많이 하시기보다는 본인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고, 어떤 부분이 마음이 아픈지, 어떤 부분이 행복한지를 좀 들여다보셔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시잖아요. 그 순간순간에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민수, 내가 사랑하는 전 아내. 근데 내가 사랑하는 전 아내가 여자로서가 아니라 민수 엄마로서만 정말 사랑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커플처럼 비슷한 부부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두 부부가 있었는데요. 이 남편분은 지금 일라이 씨처럼 양가 부모님, 본인의 부모님과 이 며느님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두 쪽 다 아끼고 사랑하는 거죠.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 며느님은 시부모님과의 갈등이 너무 깊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시부모님들. 그래서 돈을 빌려갈 때마다 이 아드님께서 괴로워하시고 또 이 부부끼리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돈을 빌려가서가 아니라 돈을 빌려감으로 인해서 그걸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 남편분이 계속 예민해지신 거예요. 그 예민함을 이 아내분에게 스트레스를 풀고 이 부분을 반복을 했던 거죠. 그리고 부모님의 선택에 있어서 한 번도 반박을 해본 적이 없는 남편분이십니다. 다 예스만 하고, 예스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벌어지는 일들이 본인이 혼자 감당을 하셨던 이 남편분이셨죠. 그런데 이 남편분이 나중에는 이 시부모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아내분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셨어요. 끝내 이 커플은 3번의 별거하고 이번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 남편분은 그 부모님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셨어요. 이 아내분은 계속 너가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는 부부 생활이 좀 유지가 어려울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또 시부모님이 돈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그 돈은 내가 못 해줄 것 같아. 우리가 좀 힘들 것 같아. 너 본인이 말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이 남편분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분이 3번의 별거가 있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 부분들이 끊어지지 않고 본인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정확히 이 아내분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 또한도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가시는 부분들을 본인이 커버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본인이 감당하면서 나에게 모든 짜증을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은 나도 부부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가정생활을 내려놓겠다고 했을 때도 이 남편분께서는 회피를 하셨어요. 거기에 부모님과 정면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 아내분은 3번의 별거 후 변화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이분은 변화가 없으셨던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분은 결혼 생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두 분은 헤어질 때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서로가 왜 헤어지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 라고 헤어지셨지만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좀 삶을 되돌아보셨을 때 이 남편분께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도 양쪽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선택도 결정도 못 하시다가 끝내는 이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라이 씨께서는 좀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행복한 방향으로 잘 선택하셔서, 일라이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본 거는 결혼밖에 없었다. 배우자 선택밖에 없었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번 선택에서는 누구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본인의 선택을 해 나아가시는 분이 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